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4 다항식인데 곱셈공식의 활용 공부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A 95번까지 공부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녹화본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진행하는 수업인데 긴 가정의 달 연휴를 뒤로 하고 우리 이제 열심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도 있고 끊임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수능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 QR코드가 있는 문제는 중요도가 높은 문제면 한번 풀어보고요.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6번부터 99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한번 풀어봐야 할 문제 97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죠? 97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98번과 99번 있는데 97번, 98번, 99번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봅시다. 97번부터 98, 99 네. 보겠습니다. 자, 97번 볼게요. A 97번 101 곱하기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99 곱하기 그 다음에 10101 반 101이죠. 다음에 값을 구하라. 이걸 일일이 계산식을 구해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문자로 어떻게 치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값을 치환을 할 것인가는 문자식을 우리가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101은 100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만은 10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생각이 바로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특정한 숫자를 문자가 아니라 숫자네요. 네.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푸는 거거든요. 숫자를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은 1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9는 어떻게 돼요? 100의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만 101은요. 둘, 셋, 넷, 만하고 101의 합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만은 100의 제곱이라고 둘 수 있고 101은 100 플러스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분해해서 조목조목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밑줄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있죠.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밑줄 쳤습니다. 어떤 거죠? 100. 예. 숫자 100을 문자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문자 X로 치환할게요. 네, 그러면 어떤 수식이 성립하는지 볼게요. 자, 수식을 정확하게 적어보면 우리는 101 곱하기 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99 곱하기 만 101입니다. 자, 이 문자식은요. 숫자 101을 문자식 x로 치환한다 했으니
얘는 어떻게 문자식으로 치환하면 x 플러스 1이겠죠? 그죠? 얘는 x의 제곱입니다. 99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101은 어떻게 치환되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치환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101은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100은 x죠.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는 x 마이너스 1로 치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10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의 문자식에서는 우리 금방 어떻게 가능해요? 네, 전개식이 가능하죠. 전개를 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가운데 x의 제곱차항이 이렇게 곱해서 소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얘도 x의 3차식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은 소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차식은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나오죠? 세제곱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둘게요.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2번 숫자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 이용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판서 지울게요. 수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판서 카메라는 잠깐 선생님이 닫고 판서할 그 공간이 좀 부족해요. 닫고 수업 진행할게요. A98번 되겠습니다. 자, A98번은 이것도 똑같아요. 숫자를 뭘로 치환한다?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식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자를 숫자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보이시는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2002 적을게요. 2022 그 다음에 2023 2024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숫자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를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치환을 할 거냐면 선생님은 반드시 2023을 x로 치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쓰시려면 2023을 x의 문자로 치환을 하면 2022는 x-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4는 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공식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합차 공식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치환해야 된다? 가운데 있는 2023을 x로 치환을 해야 합차 공식을 활용하기 좋은 문자식이 나온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2024 곱하기 2023 플러스 1분의 2022 곱하기 2023 전체 제곱 플러스 2024 가로 닫고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 치환한 대로 놔야 되겠죠. 2024는 x 플러스 1이에요. 2023은 뭐죠? x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 분해 2022는 x-1이고요. 그 다음에 2023은 x의 제곱이고 2024는 x 플러스 1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문제를 전개해서 풀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는 전개하면 오히려 약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전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한 내용 그대로 전개식은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대로 쓸게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식은 x-1이 답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A98번의 정답은 x-1인데 x를 2023이라고 넣었으니까 이것은 2023, 문자식 x에 2023을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2023-1이기 때문에 2022가 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02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판서 지우고요. 선생님이 이제 무료로 중고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이스토리 교재로 과외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를 누구한테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이제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참고 삼아서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공부가 적성에 맞아요. 잘 하고, 그리고 공부가 또 그만큼 성취도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약간은 질투심이나 샘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한다고 공부한다고 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더라.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엔 나쁜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주변인들이 엄마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삼촌들이 큰아버지죠. 공부를 잘하고 아빠도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삼촌도 선생님이고 고모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엄마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것 같지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억지로 시키려고 해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해도 장사를 하는 선생님들 동생, 사촌 동생들도 많아요. 근데 장사를 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자녀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자녀는 언어 지연이 있어갖고 5살인데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거의 못해요. 엄마, 아빠 이 말만 하고 말을 거의 못하거든요. 듣기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도 고민이 많은데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근데 같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으면서도 자신 속으로는 늘 불안해하고 부러워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많이 만연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든 상태예요. 선생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현직 교사분들도 저희 아이 고모도 이모들 중에도 현직 교사들 그리고 삼촌도 교사인데도 고모도 교사고 삼촌도 교사고 그런데도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 현직 교사로 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이 집안에 많은데도 친인척 대소사가 있으면 항상 만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도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선생님 자녀는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꼭 그렇게 선생님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많이 힘든가 봐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요소,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또는 안 하는 선생님 자녀분들이 있으면 좀 공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왜냐하면요. 엄마 아빠가 공부만 해서 살거나 회사만 다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장사라는 걸 할 수 있을지 평생 이렇게 공부만 하고 회사만 다니고 공무원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자식들도 집에서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굉장히 자괴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선생님 자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A99번 보겠습니다. 자, A99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문자로 치환을 해서 먼저 문자식을 해결을 하고 그 문자식을 다 푼 다음에 다시 간단하게 만들어진 문자식에다가 무엇을? 네, 숫자를 대입해서 문자식을 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2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죠. 2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4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8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의 거듭 제곱인데 거듭 제곱의 문자인 a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럴 경우에 이걸 전부 다 전개해보면 문자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자식을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2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치환을 하면 간단하게 보여요.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4제곱 플러스 1, x의 8제곱 플러스 1, 8승, 그 다음에 x의 a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선생님, 근데 이것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쵸?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x 플러스 1, x제곱, x 4제곱, x 8제곱. 최고차항이 뭐예요? 자, 여기서 다 나왔어요. 최고차항이 뭔지 아신다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은 당연히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4개, 8개니까 12개,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하시면 15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최고차항은 A가 최고차항이라고 하면 전체가 최고차항이 1, 2, 3, 15. 그래서 15가 최고차항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전체 차수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문자식으로 놓으면 그래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전개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x의 15차항이 15항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최고차항이 되어야 하는데 전개를 한다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식은 이 문자 좌변의 문자식을 다 정계한식의 최고차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계식 자체가 좀 다르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문자식을 그대로 놓고 보실 때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또 뭐?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x 4제곱 마이너스 1은 다시 뭐와 곱해져요? x 4제곱 플러스 1과 곱해져요. 합차 공식으로 x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x의 8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8제곱 플러스 1 곱하시면 x의 1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 공식의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마지막 결과가 x의 a승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된다? x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만 반드시 어떤 형태의 문자식이 나오냐, 다항식이 나오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x-1이라는 합차의 1차항을 좌변에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좌변에 곱하면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변에는 이 공식 자체가 뭐다? x-1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결국 무슨 뜻이냐면 x-1을 좌변에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x 플러스 1 이건 원래 식입니다. 원래 주어진 다항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의 a승 마이너스 1은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x-1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1 곱하기 x의 뭐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죠. a-1승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a-2승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선생님이 판서한 부분이 서로 같은 부분이 될 거예요.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좌변과 우변이 다 어떻게 같아진다? 네. 우변은 x의 a승이 되겠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일단 마이너스 1만 남을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해본 공식, 곱셈 공식 외우셨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1 곱하기 다음에 식은 이때 바로 뭘 대입을 해야 된다?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다시 문자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4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8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잠깐 지울게요. 그 다음에 2의 a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네, a가 몇 차식인지 알 수 있어요. a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예요. 그죠? 2가 16개니까. 그래서 여기서 a는 1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6이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입니다. 곱셈 공식의 활용이에요. 도형의 활용. 이것도 똑같이
QR코드 있는 부분은 QR코드 찍어서 인강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중요도가 높은 별 표시가 있는 것들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102번 한번 볼게요. 102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으나 시간이 안 돼서 시간 관계상 102번부터 한번 봅시다. 102번 풀고 105번 정도 풀 수 있으면 크게 다른 건 문제풀이 없어도 알아서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2번은 그림과 같은 직윤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4라고 하네요. 자, 이거 1번. 그 다음에 건널비가 22. 자, 이거 2번. 그 다음에 대각선 AG의 길이는 이라고 했거든요. 대각선 AG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대각선 AG의 길이를 알아보셔야 돼요. 대각선 AG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직윤면체의 모서리의 길이 합이 24예요. 근데 직윤면체의 높이가 A,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BC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4가 돼요. 그 다음에 건널비예요. 건널비. 얘는 모서리의 합이고요. 건널비. 선생님 수업 들으려면 조금 수준이 너무,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없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초를 어느 정도 확보하신 다음에 들으셔야 되지만 그래도 중학교 기초 정도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중학교 기초가 없다고 해서 모르지는 않으세요. 전체적인 언어 논리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건널비는 자, 마주보는 변의, 그죠? 마주보는 면의 넓이는 같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면이 두 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뭐죠? AB도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BC도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CA도 두 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같은 면이 세 가지가 있겠죠. 육면체니까. 그래서 이것이 22라고 합니다. 그러면 AG라는 대각선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삼각형 AG 사이에 M이라고 놓을게요. M이라는 지점 보이시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M과 G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MG의 길이는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죠? MG의 길이는 뭐냐? 보시면 변의 길이 보이시나요? 얘는 같은 길이죠. BB로. 그 다음에 C 여기도 길이가 C가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뭐예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하면 MG의 길이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AG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얘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면 바로 뭘 알 수 있다? AG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씌워야 되겠죠. 이것도 루트 씌우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AG의 길이가 바로 나왔어요. AG의 길이는 생략하지 말고 다 보여드릴게요. 자, AG는 뭐다? MG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M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그죠?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mg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b의 제곱, 그죠? 플러스 c의 제곱이죠.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전체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am은 a니까 a의 제곱이 돼요. 이거를 순서대로 abc 순서대로 쓰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뭘 알면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모서리의 합과 건널비 가지고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다 계산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호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호 안에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근호 안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모서리의 길이 합이 24라고 했죠? 그쵸?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전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4개씩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6이니까 6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36 마이너스 2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4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루트 14.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